수학에서 범위가 좀 변경됐고 국어가 이제 선택이 가능해지고 2022년도 가면은 이제 공통과 선택이 이제 구분이 됐다. 탐구가 지금은 탐구 과목이 크게 사회탐구, 과학탐구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교차해서 하지 못하거든요. 사회탐구하는 사람은 사회탐구에서 두 개, 과학탐구에서 두 개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나중에는 이제 섞을 수 있습니다. 저 학생들은 공통교육 과정이어서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를 조금 자세히 쓴 건데요. 내년 고3, 내년 고3 지금과 동일하다. 내년 고2는 2021학년도, 2021학년도라고 얘기하는 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과목이 바뀌죠.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이었는데 화법과 작문, 독서, 문학, 언어와 매체 중. 네, 수학은 가형, 나형에서 확통, 미적분, 수학 1, 2 나누고 확률과 통계 이렇게 가, 나로 구분되고 영어는 영어 1, 영어 2, 한국사 그대로 보고 9개 과목 중 택2, 8개 과목 중 택2. 내년 고등학교 1학년은 독서, 문학,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바뀌죠. 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하나. 수학도 공통 선택, 수완,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하나. 영어는 영어 1, 2, 한국사 이렇게 하고 9과목, 8과목. 사회탐구 9과목, 계열 구분 없이 택 2. 이쪽에서는 계열을 구분해서 택 2, 계열을 구분해서 택 2였는데 1학년들이 이제 계열 구분이 없어서 택 2입니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얘기가 막 사실 설명하면서도 중구난방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학생부 비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공부 잘하는 거, 성적 올리는 거 이제 별도의 얘기고 실기에 관해서 제가 좀 실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기본 이론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부의 내신을 제외한 비고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요게 1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는 학생부를 다 보셨겠지만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인적사항, 2번은 학적사항, 입학, 전학, 졸업 어디 나왔는지 알 수 있고요. 출결사항이 있는데 1번에서 3번 사이에는 미인정이 체크되면 안 된다. 미인정, 예전으로 치면 예전 용어로는 무단입니다. 무단.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올해부터 미인정으로. 미인정이 체크되어 있으면 감점 요인입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 상명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를 4등급으로 간 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사실이에요. 이 학생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축구하다가 제가 보기엔 골절 같아요. 보건실 가, 아니면 병원 가. 요즘은 그 교사 책임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나가, 빨리 가, 엄마한테 전화해. 막 그래. 선생님 지금 교실 나가서 보건실 가면 개근이 됩니까? 개근은 안 돼. 질병 결과가 하나 생겨. 개근이면은 그런 게 있어도 학생부 끝에 개근이라는 글자가 입력이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이지만. 그랬더니 얘가 그걸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3시간을 교실에서 더 버텼습니다. 낑낑대면서. 결국은 골절이어서 깁스했는데요. 그 얘기가 대학에 가서 먹혔어요. 제가 그걸 학생부에 잘 기록을 해놨고 그런 일이 있었다. 야, 참 대단한 학생이다. 그리고 그걸 자기소개서로 잘 풀어서 어필이 됐습니다. 4등급이었다 그랬잖아요. 상명대학은 인서울 중에서도 4대문 안에 대학이 몇 개 없거든요. 슈퍼 인서울인데 거기 들어간 기적적인 기사들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인정 출교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어도 교실에서 죽어라. 종례 마치고. 수상 경력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수상은 이거 상 받는 거죠. 요거는 그 체육 중점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상을 받을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수상할 수 있도록. 송곡고등학교 보니까요, 제가 보기엔 거기 너무해요. 너무. 보통 한 학생이 한 학기에 상을 4-5개 받더라고요. 조금 열심히 하면.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참여만 하면 4-5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저희는 그 중에 열심히 하면은 1년에 한 2개는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경쟁 상대가 될 거니까 세영고등학교도 그런 행사들을 만들어서 수상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학년도 있죠? 1학년? 네, 1학년들은 수상이 하나밖에, 학생부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지만 대학으로 넘어갈 때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스토리와 함께 맞춰서 풀려면 내가 저게 필요해 그러면은 좀 적극적으로 그 상은 받아올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격증하고 인증사항이 이제 체육하는 학생들한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진로 희망사항이 학생부를 기록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기록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게 해놨어요. 그게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진로 희망사항을 잘 기록해야 된다. 진로 희망을 중간에 바뀌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뀌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더 스토리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할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꼭 체육교사, 스포츠 에이전트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이유가 항상 오른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면 된다. 어떤 시기에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이걸 왜 하고 싶어졌는지, 그리고 그 부모님 의견도 있거든요. 부모도 뭘 희망하는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기록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독창적으로 이제 학생부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자동봉진. 여기에 다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학생이 서로 다른 기록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서 보통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고,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담당 교사나, 체육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없이 체육대학을 간다는 거는 이제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시대가 왔어요. 학교 스포츠 담당 보르서도 여기 입력할 수 있다. 동아리에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가. 봉사활동을 좀 양질로 해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400시간 막 이렇게 목표 두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그거보다 좀 이야기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과 MOU를 체결했어요. 그 장애인 복지관에는 정신지체우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농구 선수도 있어요. 이 학생들이 선수가 있습니다. 국제대회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전국체전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들의 농구 실력 수준이 일반 학생들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기 정도 사이인데 이 연습 상대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서 계속 정기적으로 연습 상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축구팀도 만들었어요. 그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축구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탁구 보냈어요. 그 토요일날 평일에 농구나 축구 못하러 가는 학생은 토요일날 가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탁구 치면 공 주워서 계속 갖다 줍니다. 그런 봉사들을 만들면 일단 어려운 사람을 좀 도운 진짜 봉사죠. 실제로 봉사 다 합니다. 체육활동이죠. 이런 것들이 엮여져요. 좀 양질의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는 최근에 이랜드 FC하고 잠실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하는 그 프로 축구단이 있습니다. 챌린저 2부 리그에 거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홈 경기할 때 우리 학생들이 그 주변에 보면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들것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끼 입고 그걸 우리 학생들이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스토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 양질의 봉사들이 학교에서 특별히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니어도 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것들을 잘 개척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워낙 바쁘거든요. 그거 말고도 스케줄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학생부 전형을 앞서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진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기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진로를 빨리빨리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들이 이전에 우리나라의 큰 자원 낭비 중에 하나, 인적 자원 낭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거의 모든 같은 전공을 희망해. 대학에서 다 경영을 졸업해 갖고 나와.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가 필요하는 사람들하고 미스매치가 계속 나니까 기업에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잖아요. 그 비용이 저 위원들 잊어먹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 단위로.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자유학기제. 그 자유학기제 하면 계속 진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1, 2학년들하고 지금 3학년들하고는 너 미래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대답하는 수준이 달라요. 네. 그 학생들도 그렇게 이 진로 활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기록해놔야 됩니다. 진로 활동할 수 있는데 너무 많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여덟 번째로는 내신이 기록되게 됩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성적이 여기 되는 거죠. 단인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성차 등급. 원점수, 표준 편차도 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성적을 좀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가려면 2점대 초반 내신은 돼야 들어간다. 이게 1차가 넘어갑니다. 올해 성균관대학교, 국민대학교들이 조금 넓게 잡아줬는데 2.5등급, 6등급까지도 지금 1차 통과돼서 면접 보고 왔어요. 성균관대학교, 국민대학교.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거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제 학교의 구조를 보면 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계속 교사들한테 내려오는 지침이 뭐냐면 수행평가를 학기당 한 과목에서 100점을 내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50점은 의무적으로 수행평가를 해라 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수행평가는 제가 보기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원 가서 시험 공부만 합니다. 나머지 50점은 버려놓고 50점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점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50점을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수행평가는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잘 준비 안 하니까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어떤 정도 수준으로 준비하나 보고 내가 그보다 조금만 더 하면은 사실은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수행평가에 있다. 어떤 과목은 수행평가 100%라는 과목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과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 및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세특, 개세특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